안녕하세요. MCJ 마케팅입니다. 오늘은 브랜드 블로그 마케팅 영업하는 것에 맡기면 안 되는 이유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저가 누군지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제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도배, 필라테스 학원, 청소업체, 영수학원, 주간보호센터, 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블로그 대행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월 매출 2억 5천, 주간보호센터 대표님 블로그를 대행 중에 있으며 청주 도배업체의 경우 19일 만에 전화문의 3건을 만들고 경기 광주 청소업체는 대행 한 달 만에 문의 3건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광주 광시의 필라테스 센터는 글 8개로 문의 18건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뜻이 맞아야 브랜드 블로그 마케팅 성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블로그 마케팅은 업체한테 맡긴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시로 마케팅 대행사는 대표님과 대화하면서 대표님의 모든 전후 사정을 알아야 되고 대표님의 입장이 돼봐야 되기 때문에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카카오톡 내용은 제가 창업 컨설팅 대표님에게 인테리어 관련 꿀팁에 대해 물어봤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일일이 내용을 물어봐가면서 블로그에 적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관련 꿀팁에 대해 물어보니까 주간보호센터 인테리어를 할 때는 중요한 게 센터 내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한번 인테리어를 하면 리모델링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난한 게 가장 좋다. 인테리어에서 세이브한 비용을 가지고 재활 운동기구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집기를 구매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 이런 식으로 실제 주간보호센터 대표님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 있잖아요. 마케팅 대행사들은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주간보호센터 대표가 돼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일일이 귀찮더라도, 대표님이 귀찮다는 걸 알더라도 대표님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물어봅니다. 인수 전 컨설팅 경험이 있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실제 카톡을 보냈습니다. 왜냐면 제가 주간보호센터 컨설턴트로서 실제 일을 해본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제가 유튜브 보고 겉핥기식으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지만 실제 대표님들이 클라이언트들을 만나서 얻은 그 실제 컨설팅 사례 이런 것들은 제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직접 알고 글에 녹여줘야만 문의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진짜 대충 정보 알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전문가여서 자신의 지식을 제대로 뽐내고 있는지 그거를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주간보호센터 인수 전에는 이 5가지를 확인하라고 왔네요. 먼저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시설 노후 정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시설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인원은 무조건 계약된 인원이 아니라 실제 주간보호센터에 출석하는 인원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은 실제 대표님,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잖아요. 마케팅 대행사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님들한테 모든 정보를 다 물어보고 블로그에 적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입니다. 신뢰가 꺼지기 때문입니다. 블로그 마케팅은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사장님도 업체를 믿고 모든 정보를 나눠주셔야 하고 업체도 사장님이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업체를 잘 홍보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기 때문이죠. 먼저 영업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마케팅 대행사 측에서 급해 보일 수밖에 없겠죠? 대표님들이 보시기에는. 대표님들은 마케팅 대행사에 대해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맡길 리가 없습니다. 돈 벌기 얼마나 힘드신지 아시잖아요. 스스로 마케팅이 필요할 때 맡길 수 있습니다. 이 마케팅 비용도 적게는 뭐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까지 꽤나 큰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셔야 됩니다. 꼭 필요할 때만 맡기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마케팅은 가능성을 높이는 영역이에요. 100% 매출을 올린다? 이건 사실상 불가합니다. 아무리 홍보를 잘했어도 만약에 비수기였어가지고 전달보다 문의가 내려왔으면 어떨까요? 상위 노출을 시키고 설득하는 글쓰기를 써서 블로그로 홍보를 잘했다 하더라도 비수기여서 아예 고객들이 찾지를 않으면 그거는 전달보다 문의가 내려갔기 때문에 성과가 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마케팅은 사장님이 스스로 해보고 고민해보고 직접 해보신 다음에 그 중요성을 느끼고 맡길 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케팅이 필요할 때 맡기면 좋은 게
업체한테도 우리의 강점은 무엇이고 이 점을 살려서 홍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대행사가 대표님의 업체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을 부르고 있었거나 좀 이것보다 더 어필을 잘할 수 있는데 못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점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네 번째, 잘하는 것들은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대행사에 맡기기 전에 정보가 없죠. 그래서 여기가 믿을 수 있는 곳인가 없는 곳인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콘텐츠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봐야 하고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블로그, 유튜브, 릴스 등을 보고 잘하는 것 같으면은 대행사에 맡기실 거예요. 맞죠? 이러한 컨텐츠들을 보면서 마케팅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가지고 있고 홍보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해 보시게 되는 거죠. 대표님들은 자기도 홍보를 못하는 것이 남의 업체를 홍보한다고 갑자기 대박이 나지는 않으니까요. 몸도 만들어 본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쳤을 때 몸을 빨리 좋게 만들 수 있고, 공부도 잘 해본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쳤을 때 성적이 빨리 오르고요. 마케팅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홍보를 잘 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업체를 맡았을 때도 홍보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대행사를 볼 때는 콘텐츠 얼마나 잘 만들고 마케팅에 대한 시야는 얼마나 넓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이 소중한 마케팅 비용을 함부로 날리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브랜드 블로그 마케팅 영업하는 곳에 맡기면 안 되는 이유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MC의 마케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